그날 아침 늘 울리던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오랜 침묵이 어찌나 깊은지 마치 내 몸속까지 퍼져나가는 듯했다. 아침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고 집 안의 고요함을 깨며 하루가 시작되었다. 창문을 통해 비추는 햇살은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줄 알았던 그날의 감각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렸다. 나이가 들면 이런 순간이 더 자주 온다. 몸은 늙어가고 나이 드는 것을 느끼는 날들, 이제는 적응한 듯하지만 여전히 몸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진다. 특히 아침에는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져서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버티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송긋, 발끝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때면 나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아침이 지나고 차를 끓여 마시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그들 속에 내가 섞여 있다는 느낌은 오히려 내가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런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싶다. 어느새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은 듯한 기분이 든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아침이 지나가고 또 하루가 시작된다. 소리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무겁게 일어나 버린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길고 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또 한 번 고백하며 이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다. 오랜만에 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은 근처의 작은 농장이었다. 첫날이었고 나는 작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채로 버스에 올랐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길을 따라가며 농장에 도착했다. 한적한 마을 외곽의 비닐하우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멀리서부터 나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한참을 걸어가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차가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농장에 도착하자 내 눈앞에 있던 사람은 정재호였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듯한 남자였고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그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다가오며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그 작은 인사 속에 담긴 따스함이 어쩐지 내 마음을 잠시 움켜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우입니다. 그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뭔가 숨겨진 감정들이 묻어나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냥 농장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불편한 기운이 나에게 전달된 건 분명히 있었다. 그저 말없이 일을 시작한 그와 나,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비닐하우스 안은 그날 유난히 덥고 그 열기가 조금씩 내 몸을 압박하는 듯했다. 나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첫 몇 시간 동안 나는 내 몸을 잘 이끌지 못하고 한 번씩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일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나는 갑자기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리 뒤쪽에서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몸을 부여잡고 주저앉자 재우는 바로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의 조용한 배려가 문득 스쳤다. 무슨 말도 없이 그는 나를 그늘로 데려갔다.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마치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은 듯이 나를 부드럽게 그늘로 옮겼다. 근육을 풀어줘야 해요. 잠깐 참으세요. 그 말에 나는 한숨을 쉬며 그가 하는 대로 했다.
그 순간 그는 나의 아픈 다리를 서서히 마사지하며 풀어주었다. 짧지만 신뢰감이 생겼고 그 마음이 어느새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재우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움이 느껴졌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건 단순히 내 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넸고 나는 잠시 눈길을 피했다. 정재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돌렸다. 다시 농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은 복잡했다. 어쩐지 그날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의 조용한 배려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나는 혼자서 걸어가며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의 얼굴, 그의 말투, 그가 했던 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일으켰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먼지가 쌓인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변하지 않는 시간처럼 그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가 내게 준 그 조그마한 손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몰랐다. 아침, 버스는 천천히 서울 외곽의 시골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정계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몸은 하루하루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와 함께 찾아오는 고독은 더욱 깊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두웠고 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일자리를 찾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봐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큰 부담을 느꼈다. 무엇을 시작하는 걸까? 끝없는 나날들이 지나가고 정계는 그저 묵묵히 걷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전계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계속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그래도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바뀌기를 바랐다. 새로운 일터에 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일을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고 낯설어도 적어도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버스에서 내린 정계는 작은 농장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고 비닐하우스들이 드문드문 이어져 있었다. 정계는 그 길을 걸으며 내심 긴장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시간. 그녀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외로움 속에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떨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했다.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농장에 도착하자 정계는 한 사람의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에 몰두한 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정계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자 정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혜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우입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 전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가 여유롭게 다가온다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낸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고 의외로 감정이 없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일을 계속 이어갔고 정계는 그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날 하루는 끝도 없이 길고 힘든 하루였다. 농장에서의 일은 예상보다 훨씬 고되었고 몸이 찌푸려지는 듯했다. 비닐하우스 안은 이미 더워져 있었고 정계는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일을 계속했다. 몸이 말해주는 신호는 점점 강해졌지만 정계는 그저 참고 견디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는 여전히 남자, 정재우에게서 다가오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태도 속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 정계는 잠시 일을 멈추고 농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조용히 먹고 있던 중 정재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혼자 먹기 뭐 해서? 같이 드실래요? 정계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제공하는 도시락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따뜻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간단했다.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정계가 처음 일하러 온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동안 혼자만의 일상에 익숙했던 전개는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어색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정재우는 의외로 상냥하게 그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작은 배려를 보여주었고 정계는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 이 작은 배려가 그녀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느낀 따뜻함이었다. 점심을 마친 후 정계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는 몸의 불편함에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때 정재우가 다시 다가왔다.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 더위에 적응하기 힘들죠.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정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리를 떠나 그늘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잠시 숨을 고르던 중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며 몸이 움찔했다. 통증이 심하게 몰려왔고 정계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다리를 붙잡았다. 그 순간 정재우는 바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정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정재우는 무언가를 결단하듯 말없이 전개를 부축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늘로 옮겨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고 정계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늘 아래에서 정재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리의 경련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고 정계는 그의 따뜻한 손끝에서 어렴풋한 안도감을 느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도였다. 정재우는 잠시 후 차가운 물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조금 더 나아지셨어요. 물수건으로 찜질하면 더 좋을 거예요. 정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 행동에서 큰 위로를 느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고마워요. 정계가 말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건 오랜만이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요. 정재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정계는 그 대답이 고맙기도 하고 조금은 민망하기도 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 농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계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 배려를 해주었던 게 언제였을까?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정계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낯설고 새로웠다. 과연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계는 그날 아침 어제의 다리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이 조금 덜한 것 같았다. 다리를 펼치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시간이 지나며 몸도 아프고
점점 더 힘겨운 것 같았다. 아침에 준비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정계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여유롭지 않은 일상이 계속된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찻잔이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정계는 그것을 치우지 못한 채 조용히 차를 따랐다. 새로 시작한 농장일, 새롭게 만난 사람, 그에게서 느낀 작은 배려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전개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어 무겁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 아침에 느낀 피로는 그녀에게 있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였다. 오랜 세월,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작은 차이를 느끼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어쩌면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버스를 타고 다시 농장으로 가는 길, 창문 밖을 보며 전개는 그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오늘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할 일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어쩐지 불안함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어제의 그 순간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 걸까? 정재우가 보여준 작은 배려들. 어제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괜히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가 말없이 나를 도와주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내게 해준 손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어제 끝내지 못했던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정계는 재우를 먼저 찾았다. 그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계는 어색하게 그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갔다. 재우는 그녀를 보고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텐데 조금 더 쉬면서 하세요. 재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녀가 느꼈던 어색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전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정계는 조금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왠지 오늘은 그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정계는 잠시 재우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가 멀리서 어떤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괜히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개는 재우가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작은 말 한마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몸짓은 나를 신경 쓰는 듯 했다. 그가 자신의 작업을 마친 후 정계에게 다가와 작은 말을 건넸다. 어제 다리 많이 아프셨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계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정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가 보여준 배려가 그 순간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느꼈다. 그저 고마운 감정만이 가슴속에 있었다. 재우는 잠시 조용히 전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전개는 그 시선 속에서 왠지 모르게 떨림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재우는 잠시 후 말을 이어갔다. 그가 자꾸만 말을 걸어오자 전개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개는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일을 하던 중 팔꿈치에 작은 통증이 느껴지자 자연스럽게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가 제공한 도움의 손길은 전개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금씩 익숙해졌다. 저녁이 되자 농장 일도 끝이 났다. 두 사람은 조금씩 피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우는 여전히 전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오늘 저녁에 뭐 좀 드시겠어요? 혼자 드시기 싫으시면 같이 먹을까요? 전개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마 그가 제안하지 않았다면 또 다시 혼자 저녁을 먹었을 것이다. 그녀는 재우의 제안을 고마워하며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농장 일, 그리고 전개가 새로 시작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점차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나누고 있었다. 전개는 그의 웃음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고 그 순간만큼은 고독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니까 정말 편안하네요. 전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먹는 게 훨씬 낫죠. 전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그와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그동안의 고독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내게 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의 진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전개는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손길을, 그 따뜻한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한 가지 깨달았다. 오늘 하루만큼은 고독하지 않았다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그녀에게 전해준 작은 따뜻함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뀔 것이다. 전개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그 따뜻함을 받아들였다. 전개는 그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그녀는 그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몸은 여전히 예전처럼 고단하고 피로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 기운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큰 무언가로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재우와 함께 일한 지 며칠째 그가 준 따뜻한 배려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 배려가 자꾸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고요한 친절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농장으로 향하는 길, 전개는 자연스레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잠깐의 대화들. 전개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점점 그가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농장에 도착하자 재우는 예전처럼 조용히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고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다. 전개는 그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눈을 마주쳤을 때 전개는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가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오늘도 덥네요. 힘들죠? 재우가 조용히 말했다.
정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가와서 물어보는 것 하나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속에서 어느새 서로를 배려하는 감정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쉬어가며 할게요. 정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그가 고맙고 그를 의식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그날도 작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정계는 재우에게 농사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재우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내려온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다소 간략하게만 말을 꺼냈던 재우가 이제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털어놓는 듯했다. 정계는 그의 말에서 어떤 아련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내려왔습니다. 재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결국 내려왔죠. 정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선 분명히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질문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다시 농장 안쪽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먹었다. 전개는 도시락을 꺼내며 재우가 가져온 음료수 한 병을 받았다. 그 작은 배려에 전개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좋잖아요. 재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저도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식사를 하며 그들은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정계는 잠시 재우의 눈빛을 살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정계는 그 눈빛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작은 감정들을 발견했다. 재우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과 그가 내뱉는 단어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정계가 식사를 마친 후 말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정계는 그가 보여준 미소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온 것임을 깨달았다. 오후 작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농장을 정리했다. 도구를 제자리에 놓고 물통을 비우고 문을 잠그는 모든 일들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간의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순간도 괜찮다에는 기분이 들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재우가 물었다. 전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올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도 그녀는 그의 눈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더 깊어지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정계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묻고 있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정계는 그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몸은 여전히 조금 아프고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어젯밤의 생각들이었다. 그녀는 자꾸만 재우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의 손길, 그의 배려가 마음속에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그녀에게 왜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 감정을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전개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그가 건넨 차가운 물수건, 어젯밤 함께 나눈 도시락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그것들이 단지 친절이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그 불확실한 감정이 불안하게 다가와 그녀의 마음 속에서 머물렀다. 그날도 평소처럼 농장에 갔다. 날씨는 조금 더 덥고 농장 일은 계속해서 힘들었지만 전개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덜 힘들게 느껴졌다. 몸은 힘들었지만 재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그가 다가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그녀는 이제 그의 존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고백할 수 없지만 그가 없으면 어쩐지 허전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농장에 도착한 전개는 재우를 찾았다. 그는 이미 일하고 있었고 어깨를 으쓱이며 전개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더운 날씨네요. 힘들죠? 재우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전개는 잠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힘든데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녀는 고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우는 잠시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며 하세요.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전개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고맙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날 일하면서도 더 여러 번 재우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녀는 서서히 그가 주는 따뜻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저 작은 도움의 손길이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가 자신을 돌봐주는 조용한 배려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처음에는 그가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가 자꾸만 그녀에게 마음을 쏟는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도시락을 펼쳤다. 전개는 무심코 재우가 가져온 음료수를 받았다. 그가 먼저 내미는 음료수는 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오늘도 같이 드시겠어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같이 먹죠? 라고 대답했다. 함께하는 점심시간은 그녀에게 점점 더 편안한 시간이 되어갔다. 음식을 나누는 대화는 늘 가벼웠고 자연스러웠다. 둘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색함보다는 친근함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예전에 농사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재우가 대화를 이어갔다. 아니요. 농사는 처음 해봐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다만 아직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전개가 웃으며 답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더 힘들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같이 해 나가면 돼요. 재우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개는 그 미소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그녀는 여전히 그가 느끼는 감정이 자신과 같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배려는 분명 고마웠지만 그것이 단지 친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점심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전개는 점차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간 느껴왔던 피로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우와 함께라면 이 고된 일상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후 작업을 마친 후 농장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잠시 쉬었다. 그때 재우가 다가와 작은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혼자 드시기 아까워서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같이 먹을까요? 정계는 잠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을 배려하는 그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그가 그저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에서 말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정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같이 먹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함께 나눈 식사는 예상보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정계는 재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그의 작은 배려들이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전계에게 그 작은 일들이 마치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그가 내게 보내는 감정의 본질을 알 수 없었다. 과연 그의 배려는 단순한 동료로서의 친절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숨겨져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일은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정계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차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재우와 함께 나눈 저녁은 생각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배려와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감정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왜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걸까? 그것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것인지 그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정계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농장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 그녀는 그저 내내 그 질문만 반복했다. 재우와 함께 일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제공하는 작은 배려들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그것이 고마운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그가 없는 하루가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재우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계는 천천히 다가가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오늘도 덥네요. 많이 힘드시죠? 재우는 잠시 고개를 들어 정계를 보았다. 그리고는 피곤한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든 날이에요. 오늘도 같이 힘내죠. 정계는 그 미소 속에서 어떤 여유와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가 보여주는 친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네, 같이 해요. 정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일을 시작하며 오늘도 또 하나의 작업을 마쳤다.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나무를 손질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그 속에서 묘한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었다. 작은 대화, 가벼운 웃음, 서로에게 건네는 배려들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갔다. 오후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자 재우는 전계에게 다가와 말없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혼자 먹기 뭐해서요? 같이 먹죠? 정계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식사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정계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다르게 느껴지네요.
정계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는 건 익숙하지만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나누는 기분이 듭니다. 재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었다.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작은 경험들을 나누며 점점 더 편안해졌다. 정계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혼자만의 시간을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점심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에 집중했다. 농장은 여전히 덥고 일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정계는 어느 순간 그 고된 작업이 더 이상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재우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의식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점차 그녀에게 위안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개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오늘 하루도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농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했다. 정계는 몸이 조금 피곤했지만 그동안의 피로가 재우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말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그와 함께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날 재우가 정계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좀 더 쉬어가며 하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정계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재우 씨, 내일도 함께 하죠. 그녀는 그가 보내는 작은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내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정계는 여전히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의 말, 그의 배려,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내민 물병처럼 그의 존재는 조용히 다가왔다. 내일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과 타인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변화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미루어 두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그 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은 일상 속에서 감춰진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쩍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약함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기 어려운 나이, 상처가 되는 기억이 마음을 짓누르는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거나 오랜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일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조금씩 치유되어 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몸의 회복을 넘어서 마음도 감정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배려는 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감정이 되어 때로는 삶을 구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전개와 재우는 그 작은 손길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갑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지나치는 몸의 신호들, 그리고 가족과의 소박한 사랑의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과 보살핌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의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잠시 멈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더욱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아픔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감동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며 살면 우리는 늦은 나이에도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두렵거나 슬프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형태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그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간단히 1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